지금 닉슨 쇼크랑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게 미국의 재정 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극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도 지금 미국을 못 믿겠다 뭐 이런 기사 나왔는데 뉴욕에 보관돼 있던 이 프랑스 금 129톤을 전량 처분을 하고 자기 이제 자국 금고에 다시 또 이거를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점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점점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고 있고 다극화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유튜브 상에서는 또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썼네요. 지금 뭐 야반 도주를 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근데 뭐 이렇게 쓰면은 또 이제 많이 보시더라고요. 조회수가 높은 거 봐서 저도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프랑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129톤의 이 금을 왜 자국으로 이렇게 가져왔을까? 그리고 가져오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리고 무슨 의미로 어떤 의미로 왜 이렇게 가져와야만 했는가? 그런 거를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129톤의 금을 인출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 25년 7월부터 26년 1월까지 프랑스 중앙은행이 미국 뉴욕 연준 여기에 보관되어 있던 금 129톤을 전량 정리를 해서 같은 표준 규격의 이 금고를 유럽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파리 금고로 옮기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갖고 있는 총 금 보유량이 2,437톤인데요. 이 가운데 이 마지막 5%를 모두 이제 프랑스 영토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프랑스는 금 가격 급등을 활용을 해서 또 이제 150억 달러의 일회성 평가 이익까지 얻어서 일석이조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역시나 이제 129톤의 금을 정리를 하고 동일한 양의 이 현대 표준 규격 금괴로 교체를 해서 파리 금고로 이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 7월부터 26년 1월까지 20에서 26회 거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와, 고점에서 잘 팔고 가져왔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25년 1년도 안 되는 뭐 반년 사이에 129톤을 가져왔다는 게 정말 엄청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 뉴욕에 있던 이 비표준 구형 군계를 뉴욕에서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달러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러를 가져와서 유럽 시장에서 런던 굿 딜리버리 여기에 이 기준을 충족하는 99.5% 순도의 이 금괴를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이런 지금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빠르게 이렇게 프랑스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갖고 있는 공식 금 보유량 2,437톤은 변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129톤이 전체의 약 5% 수준인데 나머지 95%는 원래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파리 금고로 이전을 마친 상태고요. 마지막 이제 5%까지도 이제는 자국 내에 보관을 하게 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제 각자 도생, 이제 내 자산은 내가 지키겠다. 이런 저는 의미로 읽힐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익도 났다. 뭐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이익이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가 가지는 마지막 5%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는 예전에 이 프랑스가 1960년대 샤를 드골 대통령 있을 때에도요. 이미 이 연준 뉴욕 연준과 영란은행에 있던 3,313톤의 금을 은밀히 본국으로 가져오는 비드 구세 작전을 실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는 미국의 이 대외 적자 확대와 그다음에 금 달러 태환제, 이 근본위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해서 보유 달러를 적극적으로 금으로 전환하고 자국으로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성견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1971년대 닉슨 쇼크 전에 드골 대통령이 이거를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야, 1960년대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가 진짜 뭔가 이 브레튼 우즈 붕괴의 전조를 또 이때 26년 이후에 이게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전조가 들거든요. 왜냐 샤를 드골 대통령이 비드고세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뭐 3,313톤 이거를 은밀히 본국으로 환수했다. 1963년에서 1966년에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인 배경은 뭐냐? 미국의 대외 적자 확대 및 베트남전 재정 지출. 여기 때도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그래서 지정학적 의미로 봤을 때는 금 달러 태환제, 이 브레튼 우즈를 유지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불신. 그래서 결과적으로 1971년 닉슨 쇼크를 예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크롱 회의 마지막 5% 이거는 뭘까? 역시나 129톤을 완벽하게 이제 회수를 했죠. 거시적인 배경은 뭐냐?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제재, 그 다음에 미 이란 전쟁, 그 다음에 금가 폭등 이런 걸로 봐서 이 잔여 수량은 적지만 주권 자산의 완전한 회수라는 상징성, 그 다음에 달러 유로는 제재 대상이나 금은 몰수 불가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수년간 수십 년간 회수 패턴이 있는데요. 지금 독일도 2013년에 17년 프랑크푸르트에 674톤을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도 160톤의 이 카라카스로 이렇게 금을 이전했거든요. 그래서 서방 금융 시스템 리스크 대비 및 위기 시의 통제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었다. 근데 이거가 지금 샤를 드골 대통령이 이때 이렇게 1966년까지 이걸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5년 뒤에 닉슨 쇼크가 터졌거든요. 지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완전 전량 이거를 본국으로 환수를 했죠. 이게 129톤까지 하면서. 그러면은 몇 년 뒤에 진짜로 닉슨 쇼크처럼 어떤 게 터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이걸 예측하고 지금 닉슨 쇼크랑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게 미국의 재정 부채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944년 때 이제 1온스당 35달러로 태환을 보장하는 닉슨이 아니 브레튼 우드 체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 지금 보면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이 지속적인 적자, 그 다음에 재정 지출 확대, 전쟁으로 인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는 걸 보고 프랑스 대통령은 이미 이거를 예측을 하고 빼낸 거죠. 금을 환수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봤을 때에도 정말 뭔가 미국이 부채가 39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고 전쟁까지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부채가.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의심이 돼서 이번에 프랑스가 전량 금을 본국으로 회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미국은 이 공식 금 보유량은 약 8,000톤 이상으로 유지했지만 해외 달러 공급 규모에 비해 태환 여력이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확산이 됐다. 그래서 과연 이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 건지도 좀 의심이 되거든요. 여기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금 옮겼어요. 지금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베네수엘라도 금을 지금 요 근래 환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독일도 이렇게 금을 환수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300톤, 374톤 이렇게 해서 환수를 했고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시기에 일부 금을 자국으로 옮겼고, 베네수엘라도 당연히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중앙은행들도 금 매입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세계 중앙은행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순매수자로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죠. 그래서 22년 이후에는 연간 1,000톤이 넘는 기록적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금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2년 순매수는 1,082톤. 그래서 1950년대 이후 최대였다. 그리고 23년, 24년에도 비슷한 규모가 순매수로, 그러니까 계속 이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뭘까? 달러 의존도 축소, 그 다음에 다변화, 외환보유액, 그 다음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채무 누증, 채무 이런 증가에 대한 해지, 그다음에 지정학적 제재 리스크, 이런 거를 따지면서 금을 더 모아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프랑스도 뭐 이렇게 지금 129톤을 인출한 거는 역시나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4위권 금 보유국으로의 지금 2,437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29톤 인출 이후 이 모든 금이 파리 금고에 보관이 되거든요. 이는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이 신흥국이 최근에 금을 적극 매수하는 흐름과는 달리 양을 늘린 것이 아니라 보관 장소와 이 품질을 재구성한 사례라는 점이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가져왔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달러화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일부 뭐 대체금융과 귀금속 커뮤니티에서는 이 프랑스의 이번 조치를 미국에 대한 불신과 노골적인 디달러제이션 탈달러화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이 지금 금을 파생 상품이나 대출을 과다하게 재사용하면서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공식 설명, 역시나 공식 설명은 그렇게 안 하죠. 공식 설명과 주류 분석을 종합한다면 이번 조치는 전면적인 달러 이탈이라기보다는 준비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조 조정, 그다음에 주권적 통제 강화. 네, 이게 뭐 조금 돌려서 얘기한 거지만 탈달러화가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금을 자국으로 이렇게 가져왔다는 게 핵심적으로 이제는 진짜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 자국 방어는 자국이 해야 된다. 자기가 지켜야 된다. 자국 자산도 자기가 지켜야지 남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시기가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 가격도 지금 급등을 했고 달러 약세가 원래 미 이란 전쟁 전에 이렇게 일어났었죠. 그래서 2025년 하반기와 그다음에 26년 초 금 가격과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뭐 프랑스가 뭐 금 현대화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던 25년에서 26년 1월 이 사이에 금 가격 온스당 3,300달러에서 5,600달러까지 급등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런 걸 지금 봤을 때는 역시나 점점 이제 해지 자산으로 이게 부각이 되고 있고, 프랑스 중앙은행이 바로 이 기간 동안 뉴욕 보관 금 매도를 교체함으로써 평가 이익이 극대화돼서 순수히 기술적 작업이라기 보다는 이게 아마도 시세 차익을 노린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중앙은행은 구형 금괴를 재정제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으로 설명하지만 시점상 전략적 타이밍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와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 전쟁이 지금 2주 휴전이 났지만 다시 또 뭐 하루 만에 이게 깨져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뭐 제이디 벤스가 또 이제 이란 대표들이랑 만나서 휴전 협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잘 될지는 저는 미지수다.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되면서 역시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 지금 뭔가 이런 위태위태한 이런 뭐라고 하지 상황, 그런 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미국 금 보유량과 그다음에 금이 사실은 뭐 비어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되고 있죠. 미국 재무부나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금 공식 이 금 보유량은 8,133톤으로 2000년대 이후 큰 변동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옛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8,133톤이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1930년대 이 3, 40년대 금 축적 이후 유지해온 수준으로 오늘날에도 최대 규모이다. 근데 과연 그 금을 계속 갖고 있냐? 그리고 장부상으로도 온스당 42.22달러라는 이 1973년에 제정된 법정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어 시장 가격 기준 시가와 큰 괴리가 존재한다. 왜 괴리를 둘까? 그래서 이걸로 뭐 소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획기적으로 금 가격을 재평가해서 중국을 다시 또 이렇게 눌러버린다. 그리고 부채를 다 청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막 의심하는 이 포트녹스, 그다음에 덴버 조폐국, 뉴욕 연준 등 여러 시설에 분산되어 있지만 포트녹스에 금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닉슨 쇼크 이후에 달러가 그렇게 힘이 세고 달러가 그렇게 좋은데 금을 굳이, 달러랑 반대되는 금을 굳이 갖고 있었을까? 나중에 어디다 써먹지 않았을까? 왜냐, 포트녹스가 감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다 써먹고 과연 이 금이 있을까? 그리고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채를 줄이고 더 강력하게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 42달러에서 현재 가치까지 뭐 5,000달러, 4,000 몇 달러까지도 올려도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죠. 뭔가 그러니까 계속 의심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프랑스랑 독일도 이제는 이 주로 유럽국이 뉴욕과 파리에 이 보관하던 금을 상당 부분 자국으로 옮긴 것이 나오고 있고, 미국 금고 속에 이제 실제로 뭐 금이 없어라기보다는 정치 제재 리스크, 그다음에 긴급 상황의 이 회수 가능성, 그다음에 국내 여론 및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이런 말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랑 뭐 제재 리스크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컨대 독일 분데스방크는 뉴욕, 파리 분산 보관하던 이 금을 약 절반 674톤을
프랑크푸르트로 옮기는 계획을 2017년에 예정보다 3년 앞당겨 완료했는데, 이는 국내에서 제기된 금이 정말 거기 있는가라는 의혹과 정치적 압박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런 거고, 다 봤을 때 저는 이면적인 이유는, 뒤에 나오는 이유는 다흑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에 지금 방한했다가 갔잖아요, 최근에. 근데 연세대 연설에서 독립연합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4월에 연세대학교 강연회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이 두 강국 사이에 종속되지 않는 제3의 길을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 프랑스, 일본, 인도, 브라질, 캐나다, 호주 등 이 중견국들이 연합하는 독립연합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이 예측 불가능성과 중국의 패권 추구를 동시에 언급하며, 우리의 목표는 두 헤게모니 권력의 이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 연설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보니까, 이게 타스 통신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독립연합을 해야 된다, 속국이 되면 안 된다, 두 패권국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마크롱 대통령이 연세대 이런 학생들이랑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참 이거 보면서 제3의 길,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미국의 패권이 저는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거를 대체하기에는 중국의 이 소프트 파워나 이런 게 아직 많이 부족하죠. 위안화가 대체하기에도 아직 많이 우리가 믿음성도, 신용도 그렇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 빈 기간 동안 과연 뭐 한국이나 프랑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마크롱 대통령은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통화에서는 금이 그 사이에 대체해주지 않을까. 기축통화가 이제는 없어지는, 그러니까 없는 시기에, 춘추전국 시기에는 금이 그거를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한 몇 년간, 수년간 계속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세대에서도 지금 뭐 미국의 국제 질서가 이제 뭔가 흔들리고 있다, 원칙을 흔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했거든요. 지금 보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한테 물으니까 현재 상황은 상당히 도전적이라며 미국이 국제 질서 원칙을 스스로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공통의 원칙과 규범에 합의해 왔으나 이제는 이중잣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나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국제법을 지키려는 노력 자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미국의 이 이란 공격을 비판을 했습니다. 야, 이런 거를 이제 미국에 대해서 대놓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지금 129톤의 이 금도 빼왔다는 거를 방한 중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역시나 다흑화 시대에 이 프랑스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 인출 타이밍이나 정치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봤을 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갔잖아요. 그리고 만나고 가서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했겠죠. 프랑스가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도 수준급의 원자력 발전을 알아주잖아요, 프랑스 원전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국이랑 원전 협약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한국도 이제는 자국 방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을 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은 뭐 원자력 발전도 더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서로 니즈 때문에 이렇게 협력을 한 거 아닐까.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이 왔다 가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도 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지,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도 반박을 하니까 조금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니까, 아니 왜 나는 제대로 한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던 대통령이 요즘 있었나요, 여러분들?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란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다극화의 시대에서 한 발짝 이거를 눈치를 채고 이쪽으로 발을 걸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것까지도 느끼면서 와, 대단하다. 이 지금 저번에는 북한한테 이 무인기를 사과를 하고 그런 거 봤을 때 다극화의 시대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고 먼저 이렇게 서서히 행동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까지, 이거는 진짜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도전적으로 한다는 거는 뭔가 진짜 이 다극화에 대한 이런 생각이 있고, 마크롱 대통령이랑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확신을 가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프랑스가 이렇게 했던 거는 원래 비표준바를 국제 규격으로 바꾼 것이다,
기술적 작업이지 정치적 동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인도, 프랑스 이 국제 해설 기사들은 동시에 러시아 외환 보유액 3천억 달러 이상의 이 서방 제재로 동결된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거를 못 믿겠잖아요.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프랑스가 100년 만에 금 전량을 자국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신뢰 저하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인도도 지금 2023년 이후에 274톤의 역 골드러시, 그러니까 금을 다 가져왔죠.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왔냐면 영국 은행에서, 인도 중앙은행이 이걸 가져왔거든요. 영란은행에서. 쭉 보면 여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 골드러시 이렇게 해서 3월을 기점으로 공격적으로 본국 송환을 했다. 23년 3월을 기점으로 274톤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특히나 25년, 26년 상반기에 회계년 상반기 4월에서 9월에만 64톤을 추가 반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3년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국내에 갖고 있는 게 적은 규모였는데 지금은 65%까지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안보를 챙기겠다. 이제 자국 내 이제 물리적 통제권을 확보를 하면서 이게 이제는 최우선 전략으로 각자 도생, 이 다우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를 금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은요 충분히 알 수 있다니까요. 원래는 일급 패권, 그다음에 서방 중심의 이 금 보관 시스템에서 이제는 다우카로 계속 나오고 있고, 인도는 특히나 이제 금과 은 가격에 대해서 원래 런던 가격을 추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국 4월 1일부터는 금과 은 ETF에 대해서 자국의 국내 현물 가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발효를 하고 이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국에 이렇게 금을 계속 가져오고 있죠. 이게 지금 다우카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고 금의 중심이 이제는 서방에서 동양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다. 이 주체가, 이 실물 자산의 주체가 점점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프랑스랑 인도 중앙은행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회수 대상국은 프랑스는 미국이었고 인도는 영국이었고 회수 규모는 129톤, 그 다음에 274톤, 이거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귀환했고요. 이거는 매각하고 재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보관 현황을 보면요, 프랑스는 아예 전량 100% 완료를 했고요. 인도는 한 65% 정도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명분은 뭐였을까? 기술적 재배치와 규격을 교체했다. 그 다음에 인도는 자산 관리 전략 및 보관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면적인 표면적으로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게 있겠지만 정치적이나 시장 면에서 이면적인 거는 미국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저하를 하고 자산 동결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 안보적 결정이라고 프랑스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죠. 인도도 서방 제재를 우회하고 국가 전략 자산의 100% 물리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이렇게 이면적으로 이런 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미국 서방 금고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왜 생겼을까? 이거는 뭐 금 전문가분들도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G7과 EU는 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보유한 외환, 그다음에 금 준비금 중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했죠. 이는 이 국제 준비 통화와 서방 금융 시스템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 준비 자산을 언제든지 묶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한 거죠. 실물 사례로 보여줬고, 그 이후 골드, 그다음에 유아나 비서방 자산으로 이제 분산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우카 시대를 이걸로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프랑스, 인도의 금 회수는 제재를 직접 받는 나라가 아니더라도 미국, 영국 등 이 타 주권에 있는 준비 자산은 정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인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점점 더 이제 다우카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렇게 보여준 이런 129톤의 금 회수는 역시나 이걸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권 자산, 그다음에 에너지 안보가 이제는 중시되고 있다. 러시아 제재, 그다음에 미 이란 전쟁, 호르무즈 봉쇄, 그다음에 금 에너지 가격 급등은 국가들이 외환 보유액, 그다음에 금 원자재, 핵 연료 등 이거를 분산 내재하는 동기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이 구조적 금 매수도 있죠. 아까 계속 22년부터 1000톤 이상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견국 연합과 제3의 길에 대한 담론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다우카로 가고 금이 역시나 준비통화 자산으로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의 금 인출의 상종성은 아까 말한 대로 다우카다. 그리고 예전에 이 샤를 드골이 금 인출을 했을 때도 그 이후에 미국이 금 사태가 터져버렸죠. 닉슨 쇼크가 터져버렸죠. 그때랑 지금 뭐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지금 흐름이라서 정말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여러분 달러 현물 및 그다음에 미국 국채 있잖아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많은 거를 들고 있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다변화를 해야 된다. 실물금 아니면은 뭐 위안화 뭐 이런 비서방 통화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다변화 자산 여러 가지 자산을 모아간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지금 다국화 시대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 중심의 여러분들 자산을 너무 미국에만 담으면요, 향후 10년, 향후 20년 후에는 뭔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이제는 담는 시기가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다국화 시대가 온 만큼 여러분들의 자산들도 미국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하면 이제는 다국화에 맞춰서 조금 다변화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극단적인 지금 과장은 달러 체제가 뭐 손절된다, 그다음에 미국이 몰락된다, 뭐 이렇게 프랑스 금환수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금 조정된 현실을 봤을 때는 그냥 주권 자산의 통제를 강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리고 기축통화 지위는 뭐 닉슨 쇼크의 재림이다. 그리고 달러 패권의 즉각적인 붕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축통화 구조는 유지하되 금 원자재의 비중을 높이는 점진적 다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조정된 현실. 그다음에 중동 전쟁은 통제 불능의 제3차 대전 및 영구적인 호르무즈 봉쇄가 근데 영구적으로 저는 호르무즈 봉쇄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이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이제 독자 노선은 어떻게 보냐? 미중 완전 탈피 및 즉각적인 핵무장 농축 권한 확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프랑스랑도 얘기한 게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한미 동맹의 이 제약 속에서 이제 중경국 연합을 통한 협상력 제고와 그다음에 다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다극화의 시대가 오고 있고 점점 더 이제 나라들도 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우리는 뭐 실물금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뭐 ETF로 이렇게 모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26년에도 실물금을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은도 저는 꾸준히 모으고 있거든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제 영상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가 있거든요. 그거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링크 떠요. 한번 들어가셔서 시세 보시고 사셔도 되고 아니면 안 사셔도 되는데, 한번 시세는 매번 제 영상 보면 한번 얼마인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고, 그냥 다극화 시대가 오면서 뭔가 닉슨 쇼크나 이런 게 터지면은요, 결국에 실물 자산은 보기 힘들어진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있는 뭐 실버바, 골드바나 실버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뭔가 터져 버리면은 이 자체를 구하기가 힘들고 이 가격이 뭐 부르는 게 값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프랑스가 지금 129톤의 금을 뉴욕 연준에서 자국 금고로 이렇게 옮겼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한번 봤습니다. 이거 거의 뭐 경제 채널에서 잘 안 다뤄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이거 잘 이해하시고 금 투자나 은 투자 여기에 한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댓글도 하트라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